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실기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지식은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얻은 지식이 지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얻어서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많지 않으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최고의 학원에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인류 대학으로 보내고 외국의 명문 대학에 보내서 최고의 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돈이나 스펙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위해서는 수단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이스는 어느 부분에서 제1인자, 최고 선수라는 뜻이고, 엘리트는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사회 또는 사회단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소수의 빼어난 사람, 선량이라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UAE에서 근무하는 여군에게 한 말이 생각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을 엘리트로 키우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으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니고 누구나가 다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 현실이 그렇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계급 사회가 아니고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어느 부문에서든 상급자는 자기가 하급자보다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회장보다, 부장은 과장보다, 국장은 부장보다 자기가 더 엘리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늘 가르치기만 하고 의견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일만 해온 전문직 공무원들보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더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늘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기에 담당 장관으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받고 무엇이 문제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서 자기가 30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죠.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혼자 씹으려 듭니다. 아니, 전통시장을 찾은 대통령이 시장에 오면 헌법 정신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왔어요. 시장에 오니까 나는 가슴으로 헌법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 그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전통시장 3개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장에 갈 때마다 나는 헌법 정신을 가슴으로 느껴. 그렇게 느낍니까? 그럼 우리가 멍청해서 그런 겁니까? 무지랭이라 그런 겁니까? 전통시장에 가면 헌법에 관한 책이라도 쌓아놓고 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모두 헌법 전문가라는 뜻입니까? 왜 그런 입만 열면 장소와 상관없이,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와 헌법 정신을 들먹이는 것일까요? 나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야. 자그마치 9번 만에. 나는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나는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야. 왜? 나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헌법을 알아? 너희가 자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기나 해?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단어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이고 모든 말 앞에 헌법 정신을 붙이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말고는 헌법을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말고는 자유를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에 모든 사람은 다 가짜는 존재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을 수십 년간 다룬 법 전문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해 둡시다. 그렇다면 법이 아닌 수많은 다른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전문인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이 정부의 책임자인 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국회도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저들은 모릅니다. 정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에 속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정부가 국민보다 위에 존재하는 높은 계급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합니다. 장관이라는 작가의 답변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막히면 오히려 묻는 국회의원에게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무도한 놈이 일국의 장관이라는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국민을 깔보고 짓밟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동기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난 파라군 출신이야. 그렇다고 나를 멀리할 필요는 없어. 어려서부터 나는 너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라는 돈 없는 우월감에 빠진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라군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골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똑같은 실력이니까 똑같은 대학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저만 잘났다는 것입니까? 다른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오직 학교 공부만 하고 왔고 쟤는 돈이 많아서
과외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우수하다는 것일까요? 일부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이 모든 학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전공한 박사나 교수의 말도 일거에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대를 나온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을 전공했는데 로스쿨에 가는 사람도 있고, 법대를 나왔는데 신학대학원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학대학원이 더 우수한 겁니까? 신학이 다른 학문보다 더 우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분야를 공부했으나 이 부분을 전공하기 위해서 신학원도 가는 것이고 로스쿨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했다는 목사들은 다른 분야를 전공한 박사나 교수의 말도 일거에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였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며 비판하신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곳곳에 넘쳐나고 대개의 사람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장관이 국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제 서울 집회 후에 시청 앞에 마련된 12.19 참사 희생자 빈소를 우리 군산 촛불행동이 단체로 분향을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는데 그 분향소 시청 주변을 수백 대의 경찰 기동대 버스가 막아버려서 버스와 버스 사이는 사람 하나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까? 대통령과 시장이 사과하고 분향소 놔두고 거기서 시민들이 가서 분향하게 놔두면 그런 경찰 병력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집중 배치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런 말입니다. 왜 사과 한마디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과 한마디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죄 없는 경찰과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위에 떨고 서 있어야 하느냐, 그런 말이. 검사와 판사들이 법 다루고 적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최소한 국민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대놓고 그런 일들을 아주 투명하게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개나 돼지로 알지 않고 자기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의 원인은 이른바 엘리트 교육의 폐해 때문입니다. 2살밖에 안 된 제 나라 말도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를 영재 교육이랍시고 영어로 말하게 하고 영어 노래를 가르치고 영어로 된 그림책만 보게 합니다. 그런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면 자기보다 영어 교육이 안 된 친구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아이를 학교 선생님이 지켜 세웁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국어를 잘하는 아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우리가 왜 국어를 다시 배워야 하느냐는 나라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어른이 말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되려면 공부 잘해야 한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교회에서 교사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 오르게 하려면 교회생활 더 열심히 해야 해 라고 합니다. 공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아이 중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이 순으로 성적이 형성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제일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은 꼴찌라면 그러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특히 이번 정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분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는 서울대본에서 공부 잘해야 소용없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 안 가도 좋으니 공부 못해도 좋으니 최소한 윤석열, 한동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씨를 보면서 가짜로 만든 수많은 간판을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대학 간판이나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보내고 싶은 이른바 인류 대학에 안 가도 되니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먼저 인격부터 쌓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 중에 인류 대학 안 나오고 공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인류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한 사람만 뽑아서 안 치는데 어떻게 인류 대학 안 나오고 공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독재자 중 공부 못한 사람 봤습니까? 독재자 이승만이 영어를 못했습니까? 박사 학위가 없었습니까? 독재자 박정희는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인재들입니다. 그때는 최고의 학부가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요즘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검사, 판사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오직 공부만 잘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탓입니다. 오직 공부 잘해야 한다고, 오직 공부만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출세한다, 그래야 벼슬한다, 그렇게 가르친 우리의 잘못으로 오늘 우리는 그 업보로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저들의 자녀를 자기들보다 더한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부모는 아마도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식들을 보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가치관을 자식이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대로 잘 가르쳐서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키웠더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벼슬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가 모든 것은 헛되다는 글로 이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요구한 이유는 왕으로서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바른 왕으로서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억울한 백성의 말을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를 주신다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다 듣지도 않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모함하고 제거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면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검사 집단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네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도, 심지어 교육 분야까지도, 병원까지도 검사 출신을 데려다가 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는 최대한 검사를 많이 공천하고 검사 국회의원을 수없이 많이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럼 검사들만 그렇습니까? 경제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나라와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당에서는 어려움 당한 국민을 위해서 제발 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구지 부동이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만큼 잘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갑이 빵꾸 나니까 자식이 굶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여러분, 나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돈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돈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려고 자기 수입에서 세금을 떼어서 모아서 정부에 맡겨놓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줘 라고 맡겨놓은 국민의 돈이지 어떻게 그것이 나라 돈입니까? 경제 관료라고 하는 인간들의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지식인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어떤 분야에서의 지식이든 그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요즘 의대가 붐비고 반도체학과 학생들은 미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의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반도체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흥시켜서 다른 사람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지식의 대가로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그렇게 얻은 지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학교도 학원도 심지어 교회도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성적 순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69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검사 선언문도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의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로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검사 선언문이 검찰청마다 붙어 있고, 그렇게 선언하고 검사가 된 검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는데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며 성실히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검사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의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검사로 여러분 눈에 보이느냐? 우리 국민은 검사를 그런 존재로 믿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엘리트를 자처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게 됩니다. 자기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검사가 되니까 피의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의 사람은 다 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난 어떤 왕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자기가 모든 왕보다 낫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스포츠도 엘리트 스포츠를 지향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조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것이 최고다라고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생활 스포츠 개념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또다시 엘리트 스포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오직 엘리트 지향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법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법을 가지고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변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네가 범죄하고도 빠져나가는 기술만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적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 60명을 동원해서 3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영장 청구서를 쓰고 사실과 다른 공소장을 써서 판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법 기술자들이 검찰청에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지식,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을 아부는 죄가 없다고 불기소하는 법지식이라면 그런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지식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지식의 대가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이른바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에 대한 추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지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식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고 고생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식을 최상의 자리에 올려두려고 합니다. 그런 교육 과정에서 배려나 섬김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식을 오직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갑니다.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충성해야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엘리트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삶의 수단으로 사용할 지식인에게 지혜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 비싼 돈 주고 산 지식을 사용할 뿐입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출신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유수의 해외 신학교에서 유학한 목사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